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아마 이제 기말고사 여러분들 아마 보시냐고 또 준비하시냐고 수고 많으실 텐데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보강이 이제 이번 주 강의가 진행되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11주하고 12주 강의차가 겹쳐서 올라갔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확인하지 못하고 올린 것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11주차 PT 자료 올려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여러 가지 또 이제 기말고사도 다 보고 보강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안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강의를 잘 들으시고 마지막까지 시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정말 이제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입니다. 자, 2절에서 이제 조직 관리하고 원가 관리 우리가 이제 하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방의 어떤 조달입니다. 조달 관리. 그래서 국방 조달이란 뭐냐? 여기서 보면 자, 군이 필요로 하는 이 장비라든지 물자, 시설, 용역 이런 것들을 획득하고 공급함으로써 이제는 군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군에서 필요한 장비나 물자, 시설, 용역 이것을 획득해서 정말 이 각 군이 필요한 곳에서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조달할 때는 어디에서 하냐면 이 신뢰할 수 있는 이 조달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품목이나 수량, 이거 규격에 의한 품질 이런 것들을 수요군이 요구하는 이런 장소, 그다음에 납기에 적정하게 서비스 조건과 적정 가격을 획득하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조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게 보면 자, 적정 품목을 적기에 정량을 획득해서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됩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그죠? 합리적인 제공함으로써 여기에는 국방의 최대 어떤 국방력을 창출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달의 역할은 조달 소요 충족으로 이 군수사에서 소요 산정한 수량과 품목을 차질 없이 여기는 조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이익 창출로 예산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타기능 업무 보완으로 인해서 군수 8대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군수 8대 기능을 보완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군수 8대 기능이 뭐라 그랬죠? 연구 개발에서부터 소요, 조달, 보급, 정비, 수송, 시설, 근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근무 군수의 8대 기능으로 우리가 보았고요. 자, 그리고 경제적인 재고 수준 유지를 여기는 항상 재고 수준에 맞춰서 여기는 발주하고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는 조달의 어떤 그 목적에 따른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조달의 원칙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달의 원칙은 이 조달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준수돼야 할 이제 사항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조달의 원칙은 자, 내자 조달 원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조달의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조달청 조달품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이 내자 조달품의 원칙은 이 군수품은 가능한 어떻게 돼요? 국내 조달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이 조단으로부터 양질의 품목이라든지 이 적정량을 적기에 적정 가격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조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정 조달품의 원칙은 뭐냐면 특정 조달은 이 내외 규격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달청 조달품의 원칙은 이런 상용 물자, 이 상용 물자로서 동일 품목의 어떤 조달 요구 합계가 이 3천만 원 이상인 품목, 그리고 조달청에 위탁 구매해서 여기는 사용하고 있고, 또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소량이라든지 소액 3천만 원 미만의 어떤 그런 상용품은 조달청 구매 실적이 있는 이 품목을 조달청에 위탁해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군수품 조달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려운 경우는 표준 품목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규격이 제정되지 않는 품목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조달이 어렵잖아요. 이런 어떤 그런 조달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구입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목록화되어 있지 않는 품목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부대 시험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이러한 상을 갖춰지지 않은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군수품 조달이 어려운 이런 품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달 품목 이 아닌 그런 데에서 이제 우리가 조달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자, 조달 주기. 이 조달 주기 선정 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조달 주기 선정 시 고려 사항은 자, 예산의 어떤 가용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요구 기간의 어떤 조달 계획 작성 이 준비 기간과 그다음에 집행 기간과의 어떤 계획 체결 기간 이것을 우리가 예산의 가용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조달 계획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이 조달 계획을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어떤 준비 기간은 어떤 전군의 지원의 경우는 수요군별로 통상 1개월 이상의 어떤 작업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자산 판단 기준을 정해서 이제 조달 수요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달 판별 기간은 여기에서는 조달 실시 이전에 이 조달 집행 기간이 이 각종 재원을 점검하는 기간으로서 여기에는 고려할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조달의 어떤 점검이라든지 원가 산정, 그다음에 계약 방법, 그다음에 규격, 납기, 납치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선정을 고려해서 이제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달 집행 기간이 있습니다. 이 집행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납품일까지 어떤 그런 기간을 여기서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조달 주기와 관련된 업무 수행 절차입니다. 조달 주기와 관련된 이제 업무 이제 수행 절차는 자, 조달 예산 배정과 계획서 제출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이제 예산 배정은 자, 각 군은 군수 참모부에 이제 국방 예산 한도액을 기준으로 해서 F년 8월 말까지 이제 이 예산 한도액을 각 군은 어떻게 됩니까? 군수사라든지 해당 군수 부서에 이제 재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배정된 그런 그 군수사나 이제 그런 군수 부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업가 이제 경상비만을 대상으로 하고 이 작성 기간은 신규 품목일 경우는 F는 7월까지 시작해서 이제 10월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조달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가느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중앙 조달입니다. 자, 중앙 조달은 자, 중앙 조달 기관인 이 조달본부에서 통합 조달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군수품 조달은 이 중앙 조달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대 조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군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그 부대의 특성에 부합되는 이러한 어떤 소액 품목 이런 것들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조달을 우리가 부대 조달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달청 조달이 있는데 여기는 국방 조달 어떤 대상 품목 중에서 일부 상용 품목에 대해서는 이 조달청으로부터 위탁 구매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달청의 위탁 구매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번째는 대체 조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품 조달이 있는데 이 대체 조달이라는 것은 자, 정부 특별 회계 예산으로 조달하는 형태. 그래서 대체 조달로 구매할 수 있는 이 대상 품목은 이 양곡으로부터 이 농림부 소관의 양곡관리 특별회계에 의해서 이제 조달하는 것을 우리가 대체 조달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품 조달이라는 것은 이 양어 품목이라고 해서 이제 개방 품목입니다. 이것을 특례 규정에 의해서 이제 국제 입찰로 인해서 조달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조달 대상 품목은 이 정부 간의 조달 협정에 의해서 이제는 양어된 품목만 조달하는 것을 우리가 특정품 조달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국내 조달이 있습니다. 국내 조달은 이제 우리가 내자 조달이라고 하잖아요. 내자 조달. 그래서 자, 이는 이제 군이 필요한 뭐 장비라든지 물자, 시설, 용역 이런 것들을 원화 예산으로 이제 어디에서 국내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국내 조달이라고 있고요. 이 국내 조달은 조달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조달 체계란 뭐냐면 군이 필요한 장비나 물자를 신뢰할 수 있는 이 조달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이 조달 활동의 어떤 순환 단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조달이 있고 다음에는 이제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것은 이 조달 계획이라는 것은 자, 군이 필요로 하는 이 장비나 물자, 시설, 용역 이런 것들을 이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만큼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기 위한 이 각종 어떤 조달 수행에 관한 어떤 기본 계획을 우리가 조달 계획서에 작성해 여기에는 이제 작성이 되고요. 이 조달 계획을 작성하는 목적은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조달, 그다음에 적기 군수 지원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달 계획 작성은 국방 예산안을 어떤 사업별 책정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작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달 계획은 세출 예산 조달 계획, 본조와 그다음에 국고 채무 부담 행위액, 이 조달 계획 이런 국고채, 본조와 국고채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조달 계획은 뭐 본조라든지 국고채, 그다음에 내자 및 외자 조달, 어떤 중앙 및 부대 조달, 조달청 조달, 특정 조달, 아까 특정 조달은 양호 품목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제 품목별로 우리가 이제 그 작성을 하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달 계획은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동일 품목을 어떤 부대라든지 중앙조달, 조달청, 내외조달, 그다음에 특정 품목 이런 것들로 조달로 분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 동일 품목에 대해서 구매 계획과 정비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거나 그다음에 외자 조달 품목의 어떤 국산화 개발을 위한 어떤 시제품, 그다음에 구매라든지 고도의 품질 어떤 보증이 요구되는 품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조달 계획 수립의 어떤 그런 조달 계획 수립 어떤 필요의 요소에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26개의 어떤 그런 그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품목이라는 거죠. 자, 품목에 대한 계획은 조달할 품목을 결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조달원을 결정하는 내용과 여기에는 정비에서 충당할 것인가 이러한 어떤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이제 품목이고 품질은 어떻게 됩니까? 이 품질에 대한 계획은 조달 대상 품목에 따라서 어떤 규격서라든지 상표, 견본 이런 것들에 의한 방법으로 품질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기는 조달 시기의 어떤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서의 어떤 행정 소요 기간이라든지 업체의 어떤 생산 소요 기간, 그 다음에 사용부대의 어떤 소요 시기 이런 것들을 해외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조달인 경우에는 납품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면 소요 시기와 납품 시기를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수량입니다. 자, 조달 수량에 대한 계획은 현 소요량과 구매량을 비교해서 이제 검토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조달 가격은 이 경제성과 직결되는 요소를 우리가 이제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합리적인 조달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품목의 특성에 따라서 정부 고시 가격이라든지 거래 신뢰 가격, 그다음에 원가 계산 또는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가격 등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된다라고 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조달 방법에 대한 이 계획은 계약 방법에 관련된 문제로서 이 조달 환경과 이 여건에 가장 적합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국방 예산상에 가장 유리한 이러한 계약 방법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조달 계획의 일반적인 어떤 작성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달 예산 점검 및 조달 소요 산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달 예산은 부대라든지 부서별 사용, 그다음에 예산 운영 계획에 의해서 뭐 기간별로라든지 사업별 목표량, 분기별 예상 내용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달 소요는 총 소유에서 전 가용 자산을 차감시켜서 조달 어떤 면에서는 소요량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조달 계획 작성 지침.
이런 것들을 하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달 계획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은 국방부에서 어떻게 됩니까? 매년 F년 7월 말까지 이 수요군 및 기관에 하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달되는 지침의 내용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뭐 적용 범위라든지 방침, 일반 및 세부 지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이제 하달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조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조달 계획서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작성은 자, 수요군에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는 그 조달 원별, 그다음에 예산 세항별, 사업별, 품목별 이런 것들을 요구 양식에 의해서 정부 예산과 최종안과 일치하도록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년 어떻게 됩니까? 매년 F년 10월 말까지 10월 30일까지 이제는 조달본부에 어떻게 됩니까? 조달본부에 제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달 판단입니다. 조달 판단은 자, 조달본부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이 수요군이 제출한 조달계획서에 의해서 뭐 사업별이라든지 이런 품목별 조달을 이제 어떻게 판단하죠. 예비 집행 판단을 실시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달계획서 심의하는 거죠. 이 조달계획서 심의는 이 조달계획서를 조달 예비 판단해서 이제 집행기간에 확정하는 절차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조달계획서를 이제 확정하는 것은 자, 원활한 이 조달 집행을 위해서 조달안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국산 대체, 그다음 조달 불가 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집행 기간을 결정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달 요구 기관과 협조해서 필요시 어떻게 됩니까? 조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달 집행 계획서를 확정하고 이를 조달 요구 기관에 이제는 통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조달 요구입니다. 이 조달 요구라는 것은 뭐냐면 이 수요군이라든지 이 기관이 조달 집행 기간에 어떤 조달을 의뢰하는 행위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많은 어떤 그런 기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자, 육해공군 본부 및 각군 군수사,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직할기관은 뭐 정보사, 지무사, 의무사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타 정보기관은 행정자치부, 정경의경, 교육부, 학군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조달부문 조달본부, 그다음에 조달청 위탁 조달부문 조달청, 그다음에 부대 조달부문 조달 요구기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조달 요구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조달본부 국방부에 요구할 수 있는 이제 기관들이 이제 아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이뤄간다라는 거 보죠. 그래서 이제 직할기관 있고 그다음에 뭐 기타는 정의경, 학군단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앙조달부문 조달본부에서 조달 위탁부문 조달청이나 이런 것 쪽에서 그다음에 부대조달부문 조달 요구기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달 요구서 작성 시 여기에는 문서의 어떤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자, 예산이라든지 이 조달원을 구분으로 해서 조달 예산은 본 예산, 그다음에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그다음에 추가 경쟁 예산 등 예산 구분별로 작성해서 이를 조달원별, 그다음에 예산 과목별, 그다음에 세항 사업별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작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조달 요구 번호로 여기에서는 이제 조달 요구 번호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조달 요구 번호라는 것은 조달 요구 기간이라든지 어떤 부서의 식별, 전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편의상 부여한 번호 이런 것들을 어떤 협조된 기호라든지 숫자를 작용해서 표시하는 것이고요. 재고 번호 및 품목은 자, 여기에서는 라토라든지 이런 목록에서 규정하는 어떤 국가 재무 번호, 그다음에 지정 품명을 이제 우리가 기재하는 것이고 수량은 군수품, 그다음에 어떤 소유량은 품목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편성 및 장비표, 그다음에 배당표, 소무 및 보충률, 수요 실정, 사업 소요 이런 것들과 결정해서 여기는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자, 조달 금액은 조달 소유량의 단가를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고 납기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서에 명시된 품목과 수령을 납품의 시기 여기에 이제 고려해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납지라는 것은 뭐냐면 납품할 장소, 그죠? 납품할 장소를 말하고
여기는 수요지 납품과 보급창 납품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여튼간에 납치는 여기에서는 보급할 어떤 장소를, 여기서 납품할 장소를 얘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이제 조달 판단입니다. 조달 판단. 자, 조달 판단이라는 것은, 자, 집행 기관이 합리적인 조달을 하기 위해서 조달 집행 전에 어떻게 됩니까? 조달 계획서 및 이 기술 자료에 의해서 조달 가능성이라든지 조달원, 그다음에 계약 방법, 업체 현황, 그다음에 조달 소요 기간, 납치 이런 것들을 조달 행위에 필요한 이 재원을 검토 및 확인해서 조달 집행 기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조달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은 보면 조달 지시다. 그럼 조달 지시는 뭐냐면 이 상급기관, 즉 국방부에서 품목의 조달을 지시하는 문서,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품목이라든지 수량, 금액, 납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조달원 관리다. 그래서 조달원 관리라는 것은 사용 부대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이 경제적인 가격으로 이 군수품을 조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우리가 조달원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방법이다. 이 계약 방법은 경쟁계약, 즉 일반 경쟁계약과 제한 경쟁 입찰, 그 다음에 지명 경쟁 입찰, 이거와 또 수익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달 대상 품목별 가격, 납기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이 계약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입찰 방법은, 자, 우리 군이 적용하고 있는 입찰 방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총액 입찰 방법과 이제는 단가 입찰 방법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하면 되고요. 자, 납기는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해야 할 시기로서 여기는 납기를 선정하는 권한은 어떻게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용부대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정확한 납기를 여기에서는 그 정한 날짜에 납기를 하면 되고요. 자, 품질 검사 형태는 뭡니까? 품질 검사 형태는, 자, 품질 검사 형태의 어떤 결정은 조달 판단 시 이 품목별 대상에 따라서 해당 사업부대에서 국방품질관리소와 합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어떤 특수 조건은, 자, 계약의 특수 조건이라는 것은 이 계약에 특별한 조건을 붙인 이 어떤 면에서는 약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조건에 대항되는 어떤 용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기타,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 판단은 어떤 품목의 편수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품목 규격 검토를 하고, 통합 및 분리 조달 이 가능성 검토를 하고, 납치의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포장의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는 조달 판단 시 이제 고려를 해서 진행해 나가면 이제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 즉 채권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이 복수 당사자로 서로 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립하는 의사표시 합의에 의해서 이제 성립되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우리가 이것은 협의고 이것은 강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서는 실적으로 보면 민법에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는 것을 보면 실적으로 보면 민법상의 계약과 국가 이제 민법상의 또 이런 그 계약과 국가계약법상의 이제 분류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누는데, 실제로 민법에 분류된 것은 한 14종 이상, 이제 지금 좀 변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민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에 의한 것은 어떤 게 되냐면,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이 계약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국제법상을 계약을 말하는 어떤 사법상의 계약, 여기에는 채권이라든지 채무를 발생하는 이런 어떤 목적을 하는 어떤 협의의 계약인 채권 계약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의 성립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 뭘 통해서 합의를 본질적인 요소로 해서 채권이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계약의 성립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계약의 어떤 방법별 세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그다음에 다음 장에 있지만 희망 수량 경쟁 입찰, 여기가 이제 그다음에 수의 계약,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반 경쟁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자, 일반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에 관한 이 조건을 일정 기간의 공고를 통해서
다수의 희망자료하고는 입찰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국가기관에 가장 유리한 이 상대방을 선택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이제 일반 경쟁 입찰이다. 대부분 이제 거의 이제 일반 경쟁 입찰을 하는데 군에서는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명 입찰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한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격의 요건에 적합한 업자들만을 대상으로 경쟁을 참여시켜서 일반 경쟁 입찰의 전차에 따라서 이제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제한 경쟁 입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명 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이 지명 경쟁 입찰은 자, 업자의 어떤 자산과 신용이 확실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기술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이제 수개의 업자를 지명해서 이제 경쟁 입찰을 하게 한 후에 이제 국가기관에 가장 유리한 이 상대방을 선택해서 이제 그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명 경쟁 입찰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국가기관이 이런 다량의 동의 물품을 매입한다든지 또는 매각할 때 여기에서는 그 입찰자로 하여금 희망 수량이라든지 이 단가를 입찰하게 한 후에 그다음에 매입에 필요한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의 어떤 최저 가격 입찰자 순 그다음에 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상의 어떤 최고 가격 입찰자 이런 것들을 순위를 통해서 여기에는 복수의 업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희망 수량 경쟁 입찰이라고 하고요. 수의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여기는 경쟁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 이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이 특정인을 선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뭐 수의 계약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소량의 어떤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수의 계약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이제 위해서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들이 또 다양하게 또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액이 이제 많으시면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할 수는 이제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 끊어서 이렇게 끊어서 이제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또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물품을 수의 계약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또 문제가 있지만 또 그것을 잘 진행해 나가면 또 수의 계약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의 어떤 장점은 절차가 간단해요. 그다음에 편리해. 그다음에 신용이 확실한 업자 이것들 선정을 하다 보니까 유리하고 그다음에 경쟁 계획에 비해서 이 경비와 이윤을 전략할 수 있고 비밀 사항에 대한 어떤 누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으로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확보가 경쟁 계약 이 방법보다 미흡하고 상대방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이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금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런 그 대가를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공개 경쟁 입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것들은 수익에가 이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일반으로 하여금 이 의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교에 보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수의 계약을 하지만 금액이 이제 넘어가는 것은 다 이제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계약 이행입니다. 자,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어떤 채권이라든지 채무 관계에 있어서 이 채권자는 채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약 이행 과정에서는 감독과 이 검사 활동이 이루어진다. 납품은 이 수납이라고도 하고 계약성에 명시된 일시라든지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검사관이 검사 완료의 합격품에 대해서 물품 출납 공무원이 이제 물품을 수령해서 이 수령피를 하면 완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조달은 어떻게 됩니까? 조달본부에서는 여기는 군수사, 전산, 그다음에 각 기능과 그다음에 수납장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부대 조달품은 군수사, 예산 회계를 통해서 각 기능과 수납장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대가 지급입니다. 자, 대가의 지급은 자, 계획 이행의 어떤 최종 단계에서 자, 국가기관이 계약 상대방의 어떤 계약 이행에 대한 이 반대급부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하고 그다음에 이 대가의 지급 방법에는 후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로
부분금이나 성금 이런 것들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 불이행. 자,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 채무에 있어서 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계약 불이행의 형태는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약 변경입니다. 자, 계약 체결 시 쌍방간에 약정된 이 이 어떤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약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계약의 어떤 이 변경의 조건은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수량,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규격, 이행 기간, 대가, 지급 시기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계약의 해지 및 여기는 해지다. 해제 및 해제다. 해제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된 후에 당사자 중 일방이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해서 이 성립된 계약 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그래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행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는 반환하여 원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 실은 이제 우리가 해제라고 하고, 해제는 뭡니까? 해제. 소급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해지. 그래서 해지란 자, 계약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계속적인 이 법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장래에 대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행위를 말하고, 여기는 소급 효과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해지하면 바로 여러 가지 소급 효과가 없고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자입니다. 하자는 흠을 말하죠. 그래서 이 하자품이라는 것은 자, 계약상에 명시된 규격 및 품질 요구 조건 이것과 상이한 품목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자에 있는 품목, 물품 이런 품목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생 원인은 자, 생산업체의 원인, 그다음에 사용자의 어떤 기책 사유, 검사 기관의 검사 소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요. 자, 하자 처리란 이런 조달 활동을 통해서 군에 납품되는 물품이 이 기술 조사나 분석 결과 그다음에 규정된 규격서에 미달되거나 있던 어떤 요구서에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이를 정당한 개통을 통해서 보고하고 그 결합을 어떻게 해요? 시정하거나 완전 품목으로 교환하기 위한 절차다. 그래서 이 하자 보고를 받은 이 차상급 지휘관이 해당 부대라든지 이 업체에 통보할 사항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치명 결점으로 분류된 이 작품을 먼저 하자 보고하고 그다음에 즉각 사용 중지토록 사용 부대에 지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결점 품목은 하자 보고 후 해당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이 타부대 재고품에 대해서 유사 하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결점 품목은 하자 보고만 하고 여기에서는 계속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해외 조달 관리입니다. 해외 조달 관리. 해외 조달 관리는 이제 우리가 국내는 내자 조달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는 외자 조달이라고 하잖아요. 외자. 그래서 여기는 군이 필요로 하는 마찬가지로 물자라든지 장비를 국내에서 생산 또는 구매가 불가능한 생산이 어떤 가능할지라도 이 경제적 측면에서 그다음에 해외 조달에 의존하는 경우 국가 이익에 현저하게 유리한 경우 대외 지급 수단을 어떤 면에서는 통하여 해외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부터 조달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외 조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실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 해외에서 가져오는 물품들이 더 어떤 경제적으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그것이 꼭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고려해서 이제 해외 조달 관리를 이루어져 가고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해외 조달 관리의 고려사항은 뭐냐? 여기서는 해외 조달 관리의 어떤 고려사항은
해외 조달 수요의 이 정확성 여부죠. 해외에서 이 물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시간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내 생산 또는 구매 가능 여부와 국내 개발 전망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소요 불규칙이라든지 소요 긴급 해외 조달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해외 조달원을 파악해서 여기에서는 경쟁 계약 방식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이나 납기, 품질 이런 것들이 유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어떤 집행이라든지 방법, 시기 이런 것들이 또 언제 이루어져 가야 되고, 국내 조달 시 고용 증대라든지 기술 추적, 그다음에 부가가치 이런 것들을 증대시켜서 국가 경제에 어떤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대외 군사 판매입니다. 대외 군사 판매. 자, 미국의 어떤 범세계적 안보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이제 우방국에 대해서 방위 물자라든지 용역을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이제 판매하는 제도를 우리가 이제 대외 군사 판매라고 하는데, 사실 대외 군사 판매를 꼭 미국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방국들의 어떤 그런 그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보로 해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대외 군사 판매 계획에 이제 우리가 이런 특성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자, 첫 번째는 미 정부의 손실도 이익도 보지 않는 그런 어떤 정책이다. 두 번째는 계약서상의 이 표시 금액은 견적 가격이 원칙이고,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원칙이고, 계산 계약 형태로 이제 사후 정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금은 선불 조건이고, 계약서상의 어떤 지불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계획 이행 보증금은 구매국이 이제 부담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대외 군사 판매의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보면은 뭐 확정 판매, 그다음에 총괄 판매, 보급 지원 협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해외 조달 절차입니다. 자, 해외 첫 번째는 이제 오파 획득입니다. 이 오파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에서 청약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특정 물품에 대해서 이 어떤 수량이라든지 가격, 납기, 판매 조건 이런 것들을 명시한 판매 요청을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대외 군사 판매의 어떤 물자 청구는 어떻습니까? 자, 오파가 수락 및 시행되면 이 계약 물자에 대한 어떤 청구 및 물품은 미 국방성 규정 및 미 육군 규정에 의해서 청구라든지 불출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물자 가격 산정은 대외 군사 판매를 통해서 이 구매 대상은 크게 물자와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본 물자 가격이라든지 어떤 용역비와 인가된 추가 비용을 어떤 지불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네 번째는 물자 대금 지불입니다. 자, 물자의 어떤 대금 지급은 미 국방성 규정인 어떤 대외 군사 판매 이 대금의 청구 및 상한 청구 구매 계약서에 명시된 이 특수 조건에 따르고, 그다음에 대금 지급에 관한 어떤 기본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선부 시에는 물자 대금과 소요 비용을 그다음에 지급하고, 그다음에 지급 완료일에는 초과하였을 때는 이자만 이제 지불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물자 소송입니다. 물자 소송은 대외 군사 판매 물자의 수송은 최초의 어떤 적송 지점에서 이제 구매국이 최종 목적지까지 구매국 책임하에 수송되고, 이 재산권 이양은 이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한 어떤 면에서는 최초 적송 지점에서 구매국에 이양을 하게 된다라고 보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하자입니다. 자, 인도할 목적물에 흠이 발생할 때 어떻게 됩니까? 수량이 부족해서 계약서상의 어떠한 목적물이 아닌 불완전한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자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상업 구매입니다. 자, 일반적인 국제 상거래 절차 및 이 간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무역 관례에 따라서 해외 업체로부터 소요 물자라든지 장비, 용역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죠. 상업 구매는. 그래서 상업 구매의 어떤 종류라는 것은 이제 조달본부 3회 구매가 있습니다. 조달본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어떤 입찰이라든지 이 계약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떤 의해서 공급 능력이 있는 외국 업자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조달분부 상업 구매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외 군수 무관부 3회 상업 구매다. 그래서 조달분부에서 이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제한된 품목에 대해서는 주미 군수 무관 요원으로 하여금 이제 군수품 생산업자와 공급자와의 어떤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구매 형태는 현지 조달 형식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된다. 그래서 조달청 상업 구매는 이 상업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구매를 의뢰하고 위탁 구매 형태를 이뤄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일반 계약 일반 경쟁 계약 사업 어떤 그런 집행 절차입니다. 집행 절차. 자, 첫 번째는 조달 판단입니다. 이 조달 판단은 자, 조달 요구서가 조달 본부에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자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수요근의 어떤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을 어떤 고려해서 이제 특수 조건을 설정을 하게 돼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목표 산정 의뢰입니다. 그래서 자, 목표가는 외제 구매 시에 협상 대안 가격을 제시해서 이 계약을 위한 가격으로 조달 판단서에 이제 붙여서 외자 가격과의 목표 가격을 산정을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입찰 공급의 준비. 자, 사업 담당관은 수요군으로부터 구매 의견과 그다음에 규격서 검토를 접수하면 이제 구매 요청서의 어떤 조건을 고려해서 이제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입찰 및 개찰입니다. 여기에서는 자, 입찰서 제출은 무역 대리점이라든지 해외 업체의 어떤 국내 지사가 해당 외국 업체에 위임장을 붙임으로써 이제는 제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찰은 사업 담당관이 입찰서의 어떤 접수 마감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개찰 시간에 입찰자라든지 그다음에 관계 간의 어떤 참석하에 공개적으로 이제는 개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낙찰자 선정이다. 그다음에 자,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어떤 입찰 가격과 예상 가격 또는 목표 가격에 대조해서 이제 적격자를 어떻게 됩니까? 낙찰자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낙찰자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품목별 단가의 어떤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매 사업의 규모, 성격, 목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총액제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계약 체결입니다. 자,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를 작성 재무관의 서명을 받은 후에 계약 대장에 기재하고 이제는 계약 변호를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 재검토 의뢰. 자, 입찰 결과 유찰돼서 가격의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그다음에 규격 조건이라든지 구매 요건 이러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구비 서류를 이제는 부침해서 외자 가격과의 어떤 목표가를 재검토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계약의 일반 어떤 조건입니다. 여기는 조달본부의 어떤 조건, 그다음에 이제 그 조달본부의 어떤 그런 조건 중에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목적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정한 조건을 채택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품질 검사는 자, 검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필요시에 계약자와 그다음에 계약자의 어떤 협의에서 이제는 어떤 공인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3자의 검사 가능하지만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제작사 검사가 원칙으로 우리가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절충 교육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절충 교육. 자, 외국으로부터 군용 장비라든지 물자 및 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품 수출 이런 일정한 어떤 반대급부 제공을 요구하는 이런 어떤 조건부 교육을 우리가 절충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서 물자를 어떤 들여온다든지 뭐 항공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수 물자를 가져오게 되면 그 물자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외국과의 어떤 그런 그 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의 어떤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절충 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준수할 기본 지침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가 고가의 어떤 군용 물자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천만 불 이상의 어떤 외화를 지출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을 하고 있고
이 1,000만 불 미만 사업도 이제 필요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절충 교육이 가격 상승 요인이 돼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기존 결정 시 유리하게 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절충 교육 계약서는 기본 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서 서명 후 기본 계약서에 이제 붙여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절충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제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제한 사항. 그래서 자, 절충 교육 업무 지침에 따라서 이 절충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되지 아니한 국내 업체라든지 기관은 절충 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절충 교육 의무 이행 어떤 적격 당사자는 기본 계약을 체결한 당사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외 무역 법령이라든지 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역 거래가 진행 중인 어떤 품목은 절충 교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어떤 그런 제한 사항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그런 그 물품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하자가 발생됐을 때 처리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자, 하자 발생을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통관 부대는 국내에 도착한 상업 구매 이 물자에 대해서 운송업체로부터 인수 시 하자 발생 여부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하자 보고를 위한 이제 구비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하자 구상 제기 절차에 의해서 이제를 여기에서는 이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군사령부 하자 보고서 작성 제출을 해서 여기는 자, 60일이 경과 시 통보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달본부로 후속 조치 강구하고, 그다음에 공급자 계획 이행 완전성 주장 시 조달본부와 협조해서 재구상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 조치 불가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 상사 중재 이를 통해서 이제는 여기서는 조정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하자가 종결된 것을 이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부족한 현품을 추가 수령 시, 그 다음에 이종품, 계약서상의 어떤 정상 품목으로 교체 수령 시, 그 다음에 파손 및 훼손이다 정상품으로 수령할 때, 그 다음에 화물 고유의 하자, 그 다음에 계약서상의 정상품으로 교환 수령 시, 이런 것들은 이제 종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원가 관리입니다. 이런 원가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국방 조달 시장의 특성은, 국방 조달 시장은 수요자인 정부와 공급자인 민간으로부터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민간 기업과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이 자유경쟁 시장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아니라 유일한 어떤 독점적 수요자인 정부와 그다음에 소수 또는 독점자 공급자인 민간 기업, 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국방 조달 시장 획득의 특성이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는 국방 조달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국방 예산과 공급자의 어떤 비용 발생 실적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국방 조달 시장은 이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이기 때문에 생산 물량이 어떻게 돼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그래서 민간 기업이 이런 어떤 국방 물품을 어떤 제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그런 이루어 간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에는 방산 물자의 특성은 이 공급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정부와 공급자 간의 관계는 어떤 면에 쌍방 독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공급자와 어떤 면에서 보면 공급자가 누구냐면 정부라는 거죠. 정부. 그래서 독점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자, 국방 조달 물자는 이 품질과 성능, 그다음에 제품의 신뢰성 자체, 여기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국가 안보를 위한 이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방위 산업은 이 민수 산업에 비해서 연구 개발에 막대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 여부도 어떻게 돼요? 불확실성이 뒤따르는 이런 이제 위험이 높은 이런 산업을 우리가 이제 국방 산업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원가의 정의와 원가 관리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원가는 뭐냐면 제품을 생산 또는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각종 재화와 용역, 이것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그래서 가치 금액이다. 그래서 국방 조달에 있어서 계약 및 원가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 필요성에는 첫 번째는 국방 조달 규모가 어떤 증대할 때,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정부 예산의 어떤 규모라든지 군수무기의 조달이 어떤 추세로 보아서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 다음에 조달 품목의 성격이 물자류에서 장비류로 전환하고 있다. 물자류에서 장비류로 전환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계약 및 원가 관리 업무가 복잡화되고 전문화되고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기능을 우리가 강화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원가 계산입니다. 자,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여기는 이윤, 이런 것들의 어떤 비용을 정확하게 집계해서 산출하는 절차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말한다.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산출된 원가는 어떻게 돼요? 예정 가격을 결정하는 이때 기초 자료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독점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국가의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원가 계산을 실시하는 경우 이 고려해야 할 어떤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런 원칙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가 계산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가는 여기에서는 계약 목적물의 어떤 생산량과 관계시켜서 여기는 집계가 계산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서 이제는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계약 목적물의 어떤 생산과 관련해서 발생한 원가에 의해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해서 관련 제품이라든지 원가 부분에 직접 부과하고, 그 다음에 직접 부과가 곤란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설정을 해서 이제 배부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제6장 어떤 면에서는 수요 조달 원가 관리에서 조달 관리와 원가 관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참 뭐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은 아무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방과 관련된, 즉 군수와 관련되지 않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서에 근무한 여러분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보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군수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 강의는 보강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추석 때 보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5주 여러분들 클래스룸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이제 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 18일까지 강의를 듣고 끝나면 20일부터 이제 성적 산출을 들어가서 출석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듣지 않으면 3번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출석 점수가 나가지 않고, 출석 점수가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봐도 성적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관리해서 여러분들 수강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여러분들 올려주신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작성을 해서 이제 아마 11월까지, 안 되면 하여튼 13일까지 여러분들 다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강의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한 학기 동안 또 강의 듣느냐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